미국과 관세 협상이 무너지면서 그 후폭풍이 다른 분야로까지 미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말입니다. 자, 우리 군의 30년 수건이죠. 핵 추진 잠수함 사업에 생각지도 못한 불똥이 튀었습니다. 조용히 좀 잘 진행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전희엽 평론가. 아니, 위 실장의 바로 대체 무슨 일이에요? 예, 일단 위성락 실장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관계라든가 특히 새로운 미중일 관계의 구조를 다시 짜는 것을 두 개의 기둥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는 안보와 관련된 협상, 그리고 또 하나는 관세 협상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5% 관세 재인상 이 발표가 나면서 이런 관세와 관련된 상황이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예.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면 핵잠 추진이나 원자력, 농축, 재처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예. 당초 예상대로라면 미국 측 팀이 1월 말,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그때 예. 이미 왔어야 되는데 그것부터 지연이 되고 있고요. 좀 더 우려스러운 점은 아직까지도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지 못했다는 그래요? 것이다. 이런 예. 식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2달 전까지만 해도요. 그러니까 작년이죠. 내년 초, 그러니까 올해 초쯤이면은 실무적인 협의가 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한미 간에 지금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내년 초에 가능한 이른 시기에 미측의 실무 대표단이 방한해서 조인트 팩트시트 상의 안보 분야 사항을 사안별로 본격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통상합의 이행의 지연으로 인한 부정적 기류가 한미 관계 전반에 확산되지 않도록 통상합의 이행 의지가 확고하며 일부러 법안 처리의 속도를 늦추거나 그러니까 트럼프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 이제 관세를 다시 25%로 되돌리겠다 이런 폭탄을 떨어뜨린 뒤에 사실상 모든 게 멈췄다는 겁니다. 근데 김현주 평론가. 아니 팩트시트까지 지금 다 나온 마당에 이렇게 그냥 트럼프 말 한마디로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예측 불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이런 경우에는 호주의 사례를 보면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호주요?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예. 네, 최근에 그 영국 가디언지의 보도에 따르면은 미국 의회 조사국이라고 있습니다. CRS라고 하는데요. 이 미국산 핵잠을 호주가 도입하기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네. 잠수함을 팔지 않는 시나리오 보고서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에서는 이 반발 기류가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호주의 핵잠 도입은 예. 이미 5년 전이죠.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확약을 한 상태였습니다. 인태 지역의 중국 억제 의도로 네. 정해져 있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또 따라서 당장 2032년부터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세 대를 이미 도입하기로 확정이 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이것을 뒤집는 보고서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어떤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네. 호주가 만약에 유사시 그러니까 미중 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의 편에 서겠다는 것을 확답을 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경우에 핵잠수함을 호주에 넘길 경우에 이것이 궁극적으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냐의 의구심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호주의 경우는 지금 난감하게 생겼습니다. 이미 잠수함 기지 정비 시설 천문학적인 그 예산을 들여서 그래요? 건설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 그 정비 시설만 건설을 해놓은 상태에서 어. 핵잠이 만약에 도입되지 않게 되면 이게 어떤 경우가 되게 될까요? 더군다나 미국과 영국과 호주는 오커스라는 안보 협의체를 그렇죠. 구성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이런 난감한 상황을 좋은 사례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주까지 이렇다고 하니까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미 보면은 보이시죠? 첫 번째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이렇게 팩트시트까지 다 담아서 발표를 했었죠.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게다가 또 우리는요 한국형 핵 추진 잠수함 이렇게 만들 거다라면서 나름대로의 또 구상까지 밝혔었습니다. 이렇게요. 조금 더 농축도를 높여서 하는 방식도 있고 낮게 하는 방식도 있다고 하는데 대체로 20% 이하에서 할 수 네. 있다고 하는 저희는 지금 미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가 건조하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우리 수요에 맞는 잠수함을 추진하려고 하고 또 우리가 한국에서 지으려고 합니다. 현실적이고
비용 대 효용이 맞는 그런 원자력 잠수함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버지니아급은 우리가 추진할 필요가 없는 미국형 잠수함이고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5조 몇천억이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요. 지금 미국 의회 분위기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그 팩트시트에는요, 핵잠수함 건조에 더해서 지금 보는 것처럼 우라늄 농축과 또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 이것도 같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이걸 하지 말라 이렇게 반대하는 서한을 일부 미국에 있는 의원들이 트럼프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김현주 평론가님, 아니 우리 입장에서는 마스가 프로젝트까지 하면서 이렇게 다 내밀었는데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제 현실을 직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미 작년 11월 13일 한미 정상이 사인한 조인트 팩트 시트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평화적 목적의 민간 우라늄 농축 그리고 사용 후 핵 재처리 절차를 미국 정부가 지지한다라는 것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 상원의원 4명이 이에 대해서 지금 반발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이것은 글로벌 차원에서 핵 확산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이런 정책에 전반적으로 반대되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의 대변환이라고 인식될 만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그 팩트 시트 안에 들어있는 내용 가운데 이 잠수함을 건조를 어느 장소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 핵 연료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안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국방 차원을 넘어서서 경제 안보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 관세 협상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것이 핵잠수함 도입과도 분명히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큰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트럼프가 던진 이 관세 폭탄 문제를요, 가벼이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핵 추진 잠수함을 포함해서 너무 많은 것들이 연동이 되어 있고 자칫하다가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학계의 경고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SNS에 올린 대로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15%에서 25% 올린다 한다면 팩트시트에 여러 가지 합의된 사항 중에서 그것만 변경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팩트시트 자체가 무효화가 된다면은 관세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양측의 합의도 사실상 다시 없는 것으로 처음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와 안보 어느 하나 놓치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봅니다.